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풀렸다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직전 거주주택과 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완벽한 무제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안녕하세요. 루안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양도세 완전 정복을 꿈꾸면서 하는 원포인트 업으로 우리가 계속 양도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양도세 공부를 전번 시간에는 임대차,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생애 1회에서 무제한으로 풀렸다는 얘기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영상 틀게 돼서 죄송한데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또 다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다고 하면 취득세조차도 다주택으로 중과시키는 임대주택을 다 제외시키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요건으로는 임대하는 주택은 세무서하고 구청에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 기간 중 임대료는 5% 인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고요. 반드시 의무 임대 기간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물론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 기간 중 임대료 5% 인상 모두를 충족한 뒤에 거주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서 임대주택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요건을 다 채우시면 됩니다. 만약 비과세를 받고 다 끝났으니까 나 요건 안 갖춰도 돼,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만약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는데 남은 임대주택의 요건을 기간을 못 채웠다든가 인상분을 못 맞췄다든가 이러면 비과세 받았던 양도세가 추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세대원 전원이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셔야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는 투기과열지구 이런 거 상관없이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횟수가 기존에 생애 한 번 이뤘었는데 세법 개정으로 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그 부분부터 횟수 제한 없이 횟수 제한이 폐지돼서 여러 번 무제한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아주 길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풀렸다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직전 거주주택과 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완벽한 무제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완화된 것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는 이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고 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아서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있었던 경우 가장 나중에 양도하는 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하나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양도 차익 전체가 다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취득 시점,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 시점,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의 양도 시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지금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 차익 전체가 아니라 하나 남아있는 1세대 1주택이 될 것 같은 그 전체가 아니라 기존 거주주택 양도 시점부터의 양도 차익을 비과세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이라는 과세 내용은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으로 내가 만약에 두 채의 보유주택이 있는데 한 채는 거주주택으로 살고 있고 한 채는 등록 임대를 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고 모든 요건을 다 채웠다고 쳤을 경우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매도 후에 남은 한 채가 마침 임대 등록 기간이 끝나서 내가 들어가서 살든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어. 이럴 경우 비과세를 받았을 때의 보유기간 전체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아니라 거주주택 비과세 받고 그 양도되었던 그 시점부터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는 내용이 직전 거주주택, 보유주택 비과세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제한이라는 거 얘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지금 예를 들어 드린 경우는 두 채만 있었을 경우를 말씀드린 거니까 별거 아니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3주택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한 채하고 마지막에 남은 한 채, 그러니까 그 한 채 남았을 때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직전 거주주택의 보유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무제한으로 풀리면서 여러 채의 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직전 거주주택의 형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양도 순서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시면서 문의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장기 임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단순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이 아니라 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세무사님께도 질의를 했었을 때 세무사님이 답변이 더 빨리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일처리를 예상하고 계획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실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세한 질의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은 이런 것이 있다 정도의 이해 차원에서 시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실행에 옮기실 때는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장기 임대주택을 활용한 절세 전략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했던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장기 임대주택이 기간이 만료되면서 이후 추가적인 비과세 기회도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 2025년부터는 비과세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절세 기회가 더 많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매수 문의라든가 아니면 매도 문의 모두 저희 센트럴 부동산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거. 루어시티나 청라, 가정동에 대한 부동산 이야기는 저를 통하신다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어시티나 가정, 청라에 이 매물이 있으신 분들, 사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세금 상담도 편하게 저희가 완벽하게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현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